오늘 공부할 내용은 문장의 확장 중에서 종속 접속사로 복문을 만드는 방법과 깊은 관련이 있는 분사 구문입니다.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는 41강에서 배웠었는데요. 혹시 종속 접속사로 만드는 복문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면 오늘 강의에 앞서서 41강 영상 강의를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영상 마지막에 함께 영작해 볼 내용을 미리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인지 스스로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영작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자, 분사 구문을 공부하기 전에 41강에서 배운 종속 접속사 복문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속 접속사 앞 뒤에는 이렇게 문장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속 접속사 when 앞 뒤에 문장 My kids were playing in the playground와 I arrived at home이 올 수 있고요. 접속사 when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긴 복문이 됩니다. 자, 이 복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자, 이 복문의 핵심 내용이 뭐죠? 바로 내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입니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 핵심 내용의 배경적인, 보조적인 설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종속 접속사 앞 뒤에 붙은 이 두 문장은 내용상 가치가 다릅니다. 어느 한 문장이 다른 문장보다 정보의 가치가 높은 핵심 문장이죠. 그래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을 주인인 문장, 주절이라고 했고요. 주절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문장을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문장이라고 해서 종속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지난 41강에서 배운 거죠. 자, 그때 함께 봤던 예문들을 다시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종속 접속사로 만든 복문들은 이 점선을 기준으로 두 덩어리로 나눠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핵심 내용인 주절이고요. 다른 하나는 종속 접속사와 종속절 덩어리입니다. 이 종속 접속사, 종속절 덩어리는 주절을 중심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주절 뒤에 있을 수도 있고요. 주절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문장들을 보기 좋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문장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하고 문장 끝에 마침표를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문장 부호가 여기에 하나 있었죠. 이렇게 주절 앞에 종속 접속사와 종속절이 올 때는 종속절이 끝날 때 반드시 쉼표를 찍어줘야 합니다. 자, 중요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요. 주절이 핵심 문장, 핵심 내용이고요. 종속절은 주절의 이유, 배경, 시간 정보 등등을 말해주는 보조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긴 문장에서는 내용상 중요한 내용, 핵심 내용이 들어있는 이 주절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배울 분사 구문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분사 구문은요, 주절과 종속절 중에서 종속절을 변형해서 만들게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종속절은 핵심 내용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분사 구문도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그저 주절을 뒷받침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구문이에요. 막말로 별로 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 예문들 중에서 나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물티슈를 사지 않았다. 이 복문을 가지고 분사 구문을 만들어 보면서 분사 구문의 형태와 정의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아래에다가 한 번 더 적어 놓고요. 아랫 문장을 분사 구문이 들어있는 문장으로 만들 거예요. 딱 세 가지의 단계만 거치면 이 검은 글씨로 표시된 이 종속 접속사, 종속절 덩어리가 분사 구문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종속 접속사를 빼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종속절의 주어를 빼버립니다. 다만 주절 주어와 종속절 주어가 같을 때만요. 지금 여기는 주절의 주어 I가 종속절의 주어죠. 같으니까 빼버립니다. 세 번째, 종속절의 동사를 시제에 상관없이 현재 분사형으로 바꿔줍니다. 동사 원형 끝부분에 ing가 붙은 모양이 현재 분사형이죠. 이런 분사에 관한 내용은 54강 영상에 들어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바뀐 덩어리를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분사가 들어있는 구문이라고 해서 분사 구문이에요. 그리고 이 두 문장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분사 구문이 반드시 언제나 종속 접속사 종속절 덩어리를 변형해야만 생기는 구문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사 구문이라는 거는 그냥 주절 앞이나 뒤에 붙은 분사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분사 구문의 특징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분사 구문의 첫 번째 특징은요, 종속절 부분을 간략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즉, 주절의 이유, 배경, 시간 등 보조 설명을 간략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종속절보다 의미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방금 보신 대로 분사 구문은 접속사, 그리고 종속절 주어도 사라지고요. 종속절 시제도 불분명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으로써 종속절의 의미가 좀 흐리멍텅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분사 구문을 왜 쓰는 걸까요? 한 가지 이유는 분사 구문은 문장 전체를 봤을 때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대충만 설명해도 괜찮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별로 안 중요한 내용은 짧고 간결하게 말해버리고 얼른 그 다음에 오는 중요한 내용인 주절을 말하고 싶어서 분사 구문을 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이어지는 분사 구문의 세 번째 특징, 문장 핵심 내용인 주절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긴 문장의 핵심 내용은 온전하게 살아있고 좀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만 짧게 줄여진 형태입니다. 그리고 분사 구문의 네 번째 특징은 구어체보다는 문어체에서 좀 더 자주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종속절이 간결해지면 지면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의미가 좀 모호해진다고 해도 아마도 독자는 찬찬히 그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어체적인 느낌이 강해서 일상 회화에서 평범하게 사용하는 문장들에다가 분사 구문을 사용하면 좀 뜬금없는 어색함을 주기도 합니다. 일상 회화라면 그냥 종속 접속사 복문을 주로 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양한 분사 구문이 들어간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봤던 이 5개의 문장을 분사 구문이 들어간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하고요. 첫 번째 문장, When I arrived at home, my kids were playing in the playground. 자, 일단 접속사 빼고요. 종속절 주어도 빼려고 봤더니 주절과 종속절 주어가 다르네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종속절 주어를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 다음 동사 arrived를 arriving 이렇게 현재 분사로 바꾸면 분사 구문이 완성됩니다. I arriving at home, my kids were playing in the playground. 자, 종속절 주어가 주절 주어와 다르면 생략하지 않고 그냥 둔다는 것 잘 알아둡시다. 두 번째 문장, Because I had no money, I didn't buy wet tissue. 자, 이 문장 앞에서 이미 분사 구문으로 만들어 봤지만 다시 한 번 더 해보면요. 접속사 because 빼고 주어 I 같으니까 빼고 had를 having으로 바꾸면 Having no money, I didn't buy wet tissue. 세 번째 문장, After you finish your meal, you can eat ice cream. 접속사 after를 생략하고 주어 you가 종속절, 주절 같으니까 빼고 동사 finish를 finishing으로 Finishing your meal, you can eat ice cream.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뭐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요. 이 분사 구문의 의미가 너무 중의적일 것 같아요. 밥을 다 먹었으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는 건지 밥을 다 먹은 후에야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는 건지 모호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접속사 after를 생략하지 않기로 했어요.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접속사는 이렇게 생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fter finishing your meal 이라고 했더니 밥을 다 먹은 후에 라는 의미가 좀 명확해졌습니다. 네 번째 문장, As long as you wear a mask, you can enter the restaurant. 마스크를 쓰기만 한다면 이 식당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접속사 as long as를 빼버리고요.
종속절, 주절, 주어 같으니까 you 빼버리고요. 동사 wear를 현재 분사형 wearing으로 바꿔주면 끝. Wearing a mask, you can enter the restaurant. 네 번째 문장. Although it is sunny, it's cold. 해는 떴지만 날은 춥다. 자, 접속사 although 빠지고요. 주어 it이 종속절, 주절 동일하니까 종속절, 주어 it 빠지고요. 종속절 동사 is를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형으로 만들면 being이 되죠. 근데 여기도 접속사 although를 그냥 써주는 게 더 분명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although를 붙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분사구문 규칙이 있는데요. 분사구문의 현재 분사가 이렇게 being일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종종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원래 동사가 비동사인 문장, 뼈대 1 구조 문장이죠. 이런 문장 속의 비동사는 사실 그 자체에 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생략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Although sunny, it's col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기 좋게 정리를 하고요. 자, 지금까지 분사구문의 기본적인 규칙에 따라 분사구문이 들어간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분사구문들도 보시는 것처럼 주절 앞에 붙을 수도 있고요. 주절 뒤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공부해온 내용상 여러분도 서서히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문장은 아무리 길어져도 그 속에 주절이라는 핵심 내용이 있으며 나머지 보조적인 부속이나 구문이나 종속절 등등은 그 주절의 앞이나 뒤에 비교적 자유롭게 붙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으로 분사구문과 비슷한 성격과 형태를 가진 구문을 몇 개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수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Generally speaking, 대략적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한국에서는 책이 싸다. If necessary, 필요하면 내가 너에게 갈 수 있다. Judging from her appearance, 그녀의 겉모습으로 판단해보니 보아하니 그녀는 군인일 수도 있겠다. Based on the body mass index, 신체 질량 지수를 기반으로 하면 바탕으로 보면 나는 과체중이다. Including tax, 세금 포함해서 34만 5천 원을 내야 합니다. 이런 수거가 분사구문과 닮았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우선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핵심 내용, 주절을 보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접속사나 주어가 생략된 경우가 많고 동사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모두 현재 분사형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분사구문이란 문장의 핵심 내용, 주절을 보조하는 역할만 하고 있고요. 형태나 구조는 좀 자유롭습니다. 엉성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어떤 문장에다가 무작정 아주 자유롭게 분사구문을 만들어서 붙이면 의미가 모호해지면서 또렷한 의사소통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영어 원어민들이 실제로 분사구문을 어떻게 만들어서 언제 쓰는지를 충분한 리딩과 리스닝을 통해서 감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나중에 자연스러운 분사구문을 만들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 봤던 문장들을 분사구문을 넣어서 영작해 봅시다. 우선 이 문장들이 두 개의 단문이 붙어 있는 복문임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앞선 강의에서도 많이 강조했었죠. 그리고 나서 둘 중에 어느 문장이 핵심 문장인지, 즉 주절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좀 덜 중요한 부분을 분사구문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요. 네가 자는 동안에 나는 영화를 봤다. 자, 이 복문에서 주절은 뭐죠? 나는 영화를 봤다죠. 자, 이 긴 문장은 결국 내가 영화를 봤다는 거를 말하려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오늘 영작 연습에서 주절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주절을 바로 영작하면 I watched the movie.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일단 종속 접속사 종속절로 영작을 하고 나서 분사구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가 자는 동안에 while you were sleeping. 자, 그리고 이 사이에 콤마 꼭 써줘야 합니다. 이제 분사구문으로 만들면
접속사 while 빠지고요. 종속절, 주절, 주어가 다르니까 you는 남겨두고, 자, 이 동사 부분 진행형의 동사 덩어리 형태인데요. 현재 분사형으로 만들면 실제 동사 역할을 하는 비동사 were만 being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사가 being이면 또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생략합시다. 그러면 you sleeping, I watched the movie가 되겠습니다. 혹시 좀 너무 모호하다, 엉성하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접속사를 남겨둬도 되겠습니다. While you sleeping, I watched the movie. 이렇게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분사 구문은 일상 회화에서는 잘 안 쓸 것 같아요. 워낙에 구어체이기도 하고요. 뭐 간단한 문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래 복문이었을 때 while you were sleeping이랑 한 단어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 한 단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걸 굳이 were만 생략해서 애매하게 만들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우리는 분사구문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분사구문 만들어 봤고요. 실제 자주 사용되는 분사구문의 어떤 감은 어떻게 익히면 된다고요? 많은 리딩을 통해서 조금씩 그 영어 원어민들이 쓰는 방식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배가 고프다면 이 샌드위치를 먹어도 돼. 이 문장의 주절은 이 샌드위치를 먹어도 돼. 영어로는요, You can eat this sandwich. 자, 배가 고프다면은 if you are hungry. 그리고 콤마. 자, 분사구문에는 접속사 불필요하고요. 두 주어가 동일하니까 you도 불필요하고요. 동사 are를 being으로. 자, 그런데 being도 불필요하니까 생략 가능하고요. Hungry? You can eat this sandwich. 그런데 여기서도 접속사를 살려두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제 느낌에는요. If hungry, you can eat this sandwich. 제이는 음악을 들으면서 영어 공부를 했다. 자, 핵심 문장은 제이는 영어 공부를 했다. Jane studied English. 나머지 부분, 제이는 음악을 들으면서는 while Jane was listening to music. 자, 음악을 듣다에서 듣다라는 동사는 listen 뒤에 to를 붙여서 listen to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트로 사용을 해요. 자, 이런 동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자, 분사구문으로 만들려면 접속사 빼고요. 주어 Jane이 종속절, 주절 동일하니까 빼고요. 동사를 봤더니 과거 진행형 동사 덩어리 was listening to네요. 자, 이것을 현재 분사형으로 바꾸려면 being listening to. 그리고 being은 여기서도 빼겠습니다. Listening to music, Jane studied English. 자, 그리고 분사구문은 주절의 뒤에 붙여도 된다고 했습니다. 뒤로 한번 옮겨볼까요? Jane studied English,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나는 그 책을 읽지 않았다. 핵심 문장은 나는 그 책을 읽지 않았다. I didn't read that book.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는 since I didn't have much time. 자,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접속사 since 빠지고 주어 I, 주절과 동일하므로 빠지고, 자, 동사 부분이 did not have인데 이렇게 동사가 부정일 때는 현재 분사 앞에도 not을 붙여주면 됩니다. Not having much time, I didn't read that book. 일단 화상을 입으면 피부는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는다. 주절은 피부는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는다. The skin can't fully recover. 피부는 완전하게 회복될 수 없다 정도로 이렇게 영작을 해볼게요. 자, 이 fully 같은 단어도 곧 조만간에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화상을 입으면은 once the skin is damaged by heat. 일단 피부가 열에 의해 데미지를 입는다면 이렇게 50강에서 배운 수동문 형태로 영작을 해야 되겠죠. 자, 접속사 once 일단 생략하고요. 주어 the skin 동일함으로 생략하고요. 자, 이 수동문의 동사 덩어리도 is를 being으로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eing은 생략 가능하고요. Damaged by heat, the skin can't fully recover. 달리기 하니까 말인데 나는 마라톤을 좋아해. 자, 핵심 문장은 나는 마라톤을 좋아한다.
I like marathon. 그리고 달리기 하니까 말인데는 talking of running 이라고 하면 됩니다. talking of 명사가 명사 하니까 말인데 라는 수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분사구문 같이 생긴 수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talk라는 행동을 하는 주어가 아마도 주절의 주어 I가 아닐 텐데요. I랑 대화를 하는 상대방이겠죠? 아마도. 자, 그래서 talk라는 행동을 한 주어는 주절 주어와 다르니까 써줘야 할 텐데 여기서는 그냥 주어를 아예 그냥 쓰지 않고 talking of 명사라고만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수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그녀는 손을 흔들었다. 주절은 그녀는 손을 흔들었다. 영어로는 she waved 라고만 하면 됩니다. 굳이 she waved her hands 라고 목적어를 써주지 않아도 됩니다. 동사 wave가 흔들다 라는 뜻인데 그 행동 속에 흔드는 대상이 손이라는 것까지 들어있는 동사거든요. 이런 내용은 지난 38강 자동사 문장 설명할 때 잠깐 나왔었죠. 그리고 환하게 웃으면서는 as she smiled brightly. 접속사 as는 while과 비슷하게 뭐뭐 하면서라는 의미고요. brightly는 밝게입니다. 이 brightly 같은 단어도 조만간에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자, 분사구문으로 만들려면 접속사 as 빠지고 주어 she 빠지고 동사 smiled를 smiling으로 바꾸면 됩니다. Smiling brightly, she waved. 자, 이렇게 해서 분사구문 영작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문법 지도로 돌아가서 오늘 배운 내용을 곧바로 스스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랜만에 동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사의 상 중에서 완료상, 현재 완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